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죠? 진단키트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하루 내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1,600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좀 빨리 식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러한 기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CTC바이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시젠 자리 잡고 있네요. 시젠도 오늘 2%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전략을 두 가지로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자들은 지금 조금 더 상방을 바라보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수익을 챙겨야 할지 혹은 실적을 기대하고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 이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장담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대장주들의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 두 가지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CTC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CTC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련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적대적 M&A 이슈 뉴스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것이고 휴마시스가 지금 전고점이 코앞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마시스의 고점 돌파가 기존 보유자들의 바로미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신규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나왔었던 동일한 이슈로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테마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눈높이를 조금은 과거보다는 낮춘 상황에서 조금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주가 간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2등주, 3등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은 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대장주라 하면 코로나19 예전에 코로나19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시젠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도 좀 활발한 것 같아서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역대 최고 실적이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차장님이 보고 계신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수혜가 가장 클 거라고 판단하세요? 네, 아까 제가 바로미터가 네. 될 만한 기업이라고 휴마시스를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 큰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진단키트의 움직임 자체는 과거에는 이제 네. 검사소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좀 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이슈들보다는 사실은 자가진단 키트 이런 쪽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의도 쪽에 확진자의 폭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편의점 갈 때마다 다양한 진단 키트, 특히 신속 진단 키트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 주자가 휴마시스라는 거죠. 휴마시스는 원래는 이러한 신속 진단 키트에서 여성용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코로나19와 함께 신속 자가 진단 키트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수주 공시도 좀 이뤄냈는데요. 그 전에는 멕시코 쪽에 또 수주 이뤄냈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진단 이슈에 따라서 휴마시스의 관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요. 직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한 10%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3만 원 선까지 좀 제시를 20% 정도 여유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2만 3천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원픽으로 코로나19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휴마시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 2만 3천 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송 중에 갑자기 우리 조연출 친구가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좀 놀라셨을 텐데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예, 두 번째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진격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무엇을 살까라고 잡아오셨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는 보합으로 돌아왔네요. 밑꼬리를 좀 달고 있고요. 네. 카카오는 그래도 오늘 0.6% 강세 16만 2천 원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차장님,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겠네요. 네이버 살까요? 카카오 살까요? 예, 사실 엄마 아빠를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뭐 여유가 있으시면 뭐 두 종목 다 플랫폼 쪽을 좋다라고 한다면은 두 종목 다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여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다른 기업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의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플랫폼 관련 기업들 그리고 대형 IT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흐름인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 대형 IT, 대형 플랫폼 관련 기업들도 다양한 사업의 확장,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플랫폼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모두 다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한 달 만에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에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성장성이 분명히 믿음이 가기는 해요.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속에도 분명히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과연 괜찮을까가 가장 큰 물음표거든요. 사실 그 얘기는 네. 저희가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 혹은 이제 카카오를 놓고 봤을 때도 카카오가 10만 원일 때, 20만 원일 때, 30만 원일 때도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 44만 원인데 네. 30만 원일 때, 20만 원일 때 지금 비싼 거 그쵸.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항상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15% 내외 조금 안 되는 주가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자로 50%,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5%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니라 미리 진행해놨던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회수 시기로 돌아올 날들이 곧 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기업 가치의 평가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으로 네이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혹시 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고점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목표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우선적으로 뭐 네이버에 대한 목표가를 각각의 사업부의 가치를 몇 조를 줘서 가져간다. 이거는 사실 애널리스트에 입각한 방식입니다. 지금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라인에 대한 가치가 카카오 대비해서 굉장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팡이나 카카오 대비해서 굉장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치 평가 자체는 현재 시점보다 훌쩍 뛰어넘은 가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가치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워나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야 뭐 우리가 원하는 시가총액 100조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해외 쪽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 목표가 수준 자체는 현 시점에서 20% 정도 높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52만 원 선을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도 현 시점에서는 한 10% 정도 낮은 가격인 40만 4천 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조금 덜 오른 종목 네이버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네이버 목표가 52만 원 짚어주셨고 손절가 40만 4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만 가고 네이버 안 갔을 때 참 주주분들 속상하셨을 텐데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나온 김에 인터파크 매각 이야기 잠깐만 시간이 살짝 남아서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2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매각과 관련해서 이슈 잠깐만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인터파크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좀 흔들렸던 기업이고 입지도 많이 흔들렸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플랫폼 업체들에게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부분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파크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테마와 함께 갈 테마 가라 마무리 짓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